4월 27일 방영한 강철부대 6화. 지난 권총 사격에서 데스매치행이 결정된 UDT를 제외하고 707 SSU, 특전사 SDT가 CQB 대테러 구출 작전을 놓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대결에서 탈락한 두 팀과 UDT까지 세 팀이 40kg 군장을 맹체하는 행군 데스매치까지를 6화에서 담고 있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DT가 굉장히 고전을 하는 장면이 많이 그려졌는데, SDT가 왜 이렇게 고전을 한 건지 알아보고 강철부대 6화의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ROTC S급 장교 출신으로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강철부대를 리뷰해 같은 건 없고 그냥 방구석 시청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선 아쉬운 점은 CQB 작전이라고 해서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숨막히는 작전을 기대했었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707이나 SDT 같은 경우에는 대테러 부대로서 이런 격실에서 실제 대항군이 있었다면 타부대와 비교하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단순히 격실 내부에 표적지만 서 있고 아무런 위협이 없다 보니 CQB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미션에서 침투조가 실시한 사다리 타기에서 보시면 707과 특전사는 사다리의 나무 부분을 잡고 올라가는데 SDT와 SSU는 수직으로 된 줄 부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된 나무 부분을 잡고 팔로도 당겨야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공교롭게 앞선 부대와 뒤처진 부대가 공통적인 방법으로 사다리를 탄 것을 봤을 때 조금은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아쉬웠는데, 즉 명령하달과 통신입니다. 특히나 군대에서는 한 부대를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명확하고 간결한 명령하달이 매우 주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전사팀의 명령하달을 인상깊게 봤는데, 박준호 상사님께서 최초 목표인 4층의 5타겟 제거만을 간결하게 명령하죠. 반면 SDT는 침투에서 뒤처져 마음이 급하였는지 모든 미션을 한 번에 전달하게 되고 소탕조가 미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SDT 소탕조가 기존 작전과는 다르게 각자 2개조로 나누어져 격실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현역들의 작전에서는 침투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작전을 수립하고 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팀원의 판단에 의해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수정되는 일은 흔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팀장이 결정한 작전 방향을 아무런 커뮤니케이션과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한다는 것은 실제였다면 작전의 큰 실패 요인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죠. 다만 본 미션은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상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능동적인 작전 변화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언뜻 보면 한 집당 4개 정도의 격실이 있고 한 층에 8개의 집이 있는 것으로 따졌을 때 32개 이상의 격실이 있다는 것인데, 대항군의 위협이 없고 단순히 타겟을 찾아 사격하고 해머를 획득하는 것이 미션이기에 각자 나누어져 빠르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통신입니다. 실제 군대에서도 소대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명령하달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특히나 SDT는 중간에 임의로 판단하여 서로 나누어져 작전을 진행하게 되었기에 명령하달이나 현 상황 파악에 매우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비교적 명령하달을 단순 명료하게 한 특전사의 경우에도 통신의 문제로 인하여 해머를 놓고 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었죠. 실제로 저도 현역 때 5대기 소대장을 하면서 제가 포함된 지휘조를 제외한 수색조, 차단조, 지원조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명령을 하고 무전기를 통해 통신을 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속이 필요하고, 실제로 707이나 UDT 등 대테러를 전문 분야로 하는 부대의 경우 통신에 있어 규칙을 세우고 매우 많은 반복 숙달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장교 출신으로서 현역 때 실제 군직원과 같은 대규모 훈련에서 제가 통신망 연결을 안 시켜놓으면 포병이고 보병이고 뭐 ATC 뜨고 뭐고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신이 없으면 보병이고 포병이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실제 전시엔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작전 수행을 하겠지만, 현대전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통신이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는 의미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40kg 군장을 메고 데스매치를 함에 있어서도 SDT 팀에서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요.
물론 부상이 있었고 수많은 대결을 통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정민 대원의 군장이 어깨와 많이 이격되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군장이 최대한 어깨와 밀착되게 어깨끈을 당겨주어 어깨 위에 군장이 올라가 있다는 느낌으로 메고 가야 그나마 완전 군장 행군에 있어 수월하였죠. 유일하게 간부 출신 팀원이 없기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전을 겪고 있는 SDT지만 미션 자체가 꼭 간부 출신들이 있어야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기에 언더독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SDT를 저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데스매치에서 SDT의 이정민 대원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끝났기에 SDT가 탈락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SSU의 정성훈 대원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10km라는 거리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7화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굿!